국민템이죠. 얘는 무조건 쓰세요. 얘가 피지막을 대체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를 막아주고 보존해줍니다. 완전 강추 제품이죠. 요새 유행하더라고요. 아, 요거 많이 쓰죠.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은 피부를 막아가지고 피부에서 나가는 숨구멍을 틀어 막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피부 장벽이 녹아내리겠죠. 그 다음에 무조건 발라요. 왜냐면은 원장님, 날이 갈수록 시술도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홈케어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홈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세 가지죠. 클렌징, 보습,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 가장 기본이면서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원장님이 평소에도 홈케어, 특히 가보자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홈케어도 전문가의 가이드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사실 가이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시중에 제품이 너무 많아요. 제품의 다양성.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이드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피부가 다 달라요. 우리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맞는 제품들이 있고 안 맞는 제품들이 있고 어떤 상황에선 써야 되지만 어떤 상황에서 쓰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본인에게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별론데? 이건 쓰면 안 되는데 하는 인기가 많은 제품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보 과잉의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간혹 가다가 유행이나 인기를 끄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제품들이 광고하는 만큼의 효과를 못 내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인기 있는 템들 중에 궁금한 것들을 원장님께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주보시면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저도 사용하고 있는 클렌징 폼입니다. 아, 요거 많이 쓰죠. 요거 많이 아시잖아요. 거품이 아주 찐득하게 녹진하게 나오죠, 생크림처럼.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퍼펙트 휘프인데 얘는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X입니다. 왜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저번 편에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피부 장벽에서 표피 세포들이 이렇게 있고 각질 세포들이죠. 그리고 그 위에 피지막이 있습니다. 제가 피지막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 그 사이에 한 개 또 있는 게 뭐냐면요, pH가 5.5 정도로 유지되는 산성막이 있어요. 근데 이 산성막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산성막이 있어야지 우리 피부가 외부의 물질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피부 장벽에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세라마이드를 만들기 위해선 이 pH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pH에서만 그 효소가 활동을 하면서 세라마이드를 자연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퍼펙트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은 강알칼리성이에요. 한국 사람들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뽀드득거리는 세안 좋아하시잖아요. 이 뽀드득거리는 세안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강알칼리성이라는 pH 때문인 건데, 이 강력한 세안 때문에 이 pH 산성막이 망가져요. 그럼 얘가 무너지게 되고 외부 물질들이 들어오기 쉬워져요. 이 세라마이드 있잖아요, 더 이상 생산이 안 됩니다. 산성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제가 피부 내구도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피부 장벽의 이제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은 TEWL이에요. 수분이 얼마만큼 잃어지는지를 평가하는데 이게 증가해요. 수분 손실이 증가한다는 거죠. 피부가 건조해지고 약해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뽀드득 거리는 느낌 자체가 사실은 피부를 깎아먹고 있기 때문에 절대 쓰면 안 되는 주요 제품 중 하나죠. 그래서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폼 클렌징을 쓰면 좋을까요? 보통은 우리가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중성세제나 피부가 좀 약하신 분들은 약산성을 써야 되는데, 이 약산성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세모예요. 얘는 동그라미고 얘는 세모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약산성 같은 경우에는 세정력이 너무 약해요. 아까 강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뽀드득거리게 세안이 됐잖아요. 너무 약하다 보니까 잘 안 지워진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이미 뽀드득 거리는 느낌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그 익숙해진 느낌에서 갑자기 너무 약해져 버리면은 안 닦인 느낌이 들잖아요. 더 세게 문질러요. 그럼 손으로 물리적인 충격을 주면서 피부 장벽을 깎아먹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쓸 때는 가능하면은 아침에만 가볍게 세안하는 용도로만 쓰는 거고, 저녁에는 중성세제에서 세안해 주시는 게 제일 안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지 안전하고 아름다운 피부가 됩니다. 두 번째 제품은 어떤 건가요? PDRN 요새 유행하더라고요. 아, PDRN 크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거는 PDRN 성분, 흔히 이제 연어의 DNA라고 하죠. PDRN 크림. 얘는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PDRN이 되게 좋은 성분이랑 많이 들어가지고 그쵸. 병원에서 엄청 많이 쓰는 네. 성분입니다. 그러면은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당연히 그러면은 세모입니다. 어,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써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사실 X 쪽이 조금 더 가까워요. PDRN 방금 원장님이 엄청 좋다고 설명하시잖아요. 근데 왜 쓰면 안 돼요? 왜냐면요, PDRN 크림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병원에서 쓰는 건요, PDRN의 그 성분을 이용한 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의사잖아요. 뭘 쓸 수 있습니까? 주사. 그쵸, 주사기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분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찔러 넣거나 아니면은 피부가 벗겨져 있는 그런 부위에 직접적으로 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걔가 침투가 되죠. 근데 왜 크림을 쓰면 안 돼요? 라고 물으시면은 얘는 분자량이 커요. 이 분자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화장품을 발랐을 때 한 2% 정도밖에 흡수가 안 돼요. 그 이유 뭐냐면 500달톤의 룰이라고 해요. 500달톤보다 큰 물질은 투과가 안 된다. 절대로. 정상적인 흡수가 안 되고 외부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돼. 주사기라든지 MTS라든지 그런 장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는 왜 안 되냐? PDRN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작게 MC라고 해서 되게 잘게 쪼개진 PDRN이 있거든요. 요것만 해도 거의 6만 달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못 넘어요. 그래서 얘는 자연적인 흡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세모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햇빛에 엄청나게 오래 노출됐을 때, 좀 있으면 여름이 오죠? 그럼 휴가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닷가 동해안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 같은 데 놀러를 가요. 그러면 햇빛이 매우 세잖아요. 그럼 선크림을 아무리 잘 발라도 피부가 화상을 입고 약해져요. 그럼 그때는 이미 피부 장벽이 깨진 거예요. 그럴 때는 이 PDRN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피부 장벽을 재생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때는 써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비싼 제품을 쓰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DRN 크림은 세모다. 근데 X에 더 가깝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제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템이죠? 아, 그렇죠. 맞아요. 국민템이죠. 사실 제가 원래 이 유튜브를 하기 전에 다른 유튜브를 하나 했었거든요. 한 5년, 6년 전쯤에. 그때 저를 바버지로 만들어준 바세린입니다. 그러면은 바세린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얘는 무조건 쓰세요. 얘가 왜 써도 되냐면요, 이 바세린이라는 성분을 보면은 100% 미네랄 오일이에요. 근데 미네랄 오일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게 한국말로 보면 이제 광유거든요. 광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석유의 찌꺼기예요. 옛날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노란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불렀냐면은 옐로우 젤리라 불렀어요. 근데 이게 옐로우 젤리라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공정이 제대로 안 돼서 기름들의 찌꺼기가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된 거죠. 그러면 발암 물질들이 섞여가요. 그런 거를 피부에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얘를 옐로우 젤리가 아니라 화이트 젤리라 불러요. 분술물이 없는 거예요. 순수 미네랄 오일만 들어있기 때문에 발라도 안전합니다. 특히 언제 바르면 좋냐? 환절기 때. 우리가 환절기 때 어떻게 돼요? 피부가 갑자기 쫙쫙 갈라지죠. 막 건조해지고. 그때 발라주면 최고입니다. 대신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 나서. 왜냐면 얘는 기름막을 씌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피부 장벽이 있고 피지막도 여기 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피지막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피부 장벽이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깨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분이 또 손실되기 쉽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바세린의 막을 접어주면은 얘가 피지막을 대체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를 막아주고 보존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수분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누가 써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가성비가 좋은 오일인 거죠. 다만 한 분은 안 돼요. 여름철에 기름이 많으신 분. 그분은 왜 안 되냐면, 여름철에 우리가 수분이 많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굳이 바세린을 바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래 피지 분비량이 많으신 분들은 여름철에 더 많아져요. 더우니까. 근데 거기다 바세린까지 바른다? 모공 막을 수 있어요. 이러면은 여드름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름기가 많은 분들은 여름철에는 피해라. 그걸 제외하고는 바세린은 정말 좋은 제품. 추천 제품이에요. 완전 강추 제품이죠. 다음 제품은 뭘까요? 크림입니다. 선크림. 많이 유명한 제품이죠. 그러면은 선크림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당연히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쵸. 당연히 써야겠죠? 그러면은 세모입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제가 1년 중에 거의 안 써요. 왜 안 쓸까요? 이거가 바로 핵심인 거예요. 피부가 있으면요, 햇빛이 있죠? 그러면 이 자외선이 내려오잖아요. 이 자외선이 우리 피부를 손상시키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노화가 일어나는 거죠. 강노화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되게 중요하게 하는 게 이 선크림의 역할인데, 문제는 이 선크림이 양날의 검입니다. 왜냐면은 피부를 막아가지고 자외선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피부에서 나가는 숨구멍을 틀어 막는 개념인 거예요. 대신
햇빛을 막아주는 유일한 방어막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갈 때 기준을 정해야 돼요. 햇빛에 대한 노출이에요. 그러니까 선크림 자체는 피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긴 하지만 피부의 자체는 사실 안 좋기 때문에 햇빛의 노출도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놓고, 예를 들면 30분 이상 와이어 활동한다, 바르세요. 근데 30분 이상 와이어 활동 안 한다, 바르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안 바른다고 그랬잖아요. 출퇴근 거리가 짧아요. 대부분의 낮 시간을 병원에서 보냅니다. 그럼 햇빛이 안 들어오죠. 안 바르는 게 맞는 거예요. 운전도 포함입니다. 왜? 운전도 햇빛이 들어오거든요. 반사광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발라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얘는 안 바르면은 진짜 우리 피부에 여태까지 다 했던 거 다 쓸모없습니다. 무조건 발라야 돼요.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2시간 룰이에요. 차단이 잘 되는 걸 바르거나 차단이 좀 덜 되는 걸 바르거나 하더라도 2시간마다 보충해야 됩니다. 2시간이면 효과 없어져요. 그러니까 2시간마다 안 바르면은 선크림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크림 중에 무기자차, 유기자차, 혼합자차 막 이렇게 많더라고요. 뭐가 더 좋은 건가요? 그거는 제가 다음 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그것까지 설명드리면은 너무 많이 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럼 아파요. 알아눕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딱 여기까지 말고 선크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를 기대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크림을 바른 날에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 이중 세안을 많이 하시는데 클렌징 오일은 써도 될까요? 클렌징 오일, 요거 중요한 얘기죠. 요거는 세모라고 할게요. 얘도 선크림처럼 기준해야 돼요. 파데가 기준입니다. 파데 발랐다 그러면은 오일 써야 됩니다. 근데 파데까지 안 바르고 약간 CC BB까지 발랐어요. 그때는 폼 클렌징만 바르는 거예요. 충분히 다 지워져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걸 하고 나서 폼으로 이중 세안을 한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금지인 거예요. 오일로만 하면은 미끌거리고 세안이 잘 안 된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요즘 나온 게 뭐냐면요, 오일 폼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물을 안 묻혔을 땐 오일이에요. 물을 묻히면 얘가 폼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오일 폼을 쓰게 되면은 한 번의 세안으로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이중 세안이 왜 안 되냐? 이미 클렌징 오일 썼죠. 얘도 피부에 있는 노폐물들 다 제거하고 녹아요. 근데 거기다가 폼 한 번 더 쓴다 그러면은 맨 피부에다가 폼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피부 장벽이 녹아내리겠죠. 그래서 사실 화장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장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은 오일 폼을 쓰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안전하게 세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원장님께서 강추 제품도 있었고 네. 이건 쓰면 안 된다는 제품도 있었는데 네. 원장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제품도 혹시 있을까요? 그쵸, 저는 오일폼 가끔 쓰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피지를 녹이기 위해서 블랙헤드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한 번씩 오일폼 쓰고요. 그 다음에 바세린 꼭 쓰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제가 필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들 이제 사용하는 제품 중에서 어떤 거는 써도 되냐, 어떤 거는 쓰면 안 되냐를 제가 좀 구분을 해드렸으니까 이걸 통해서 피부 내구도를 꼭 한번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피부 내구도가 지켜졌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타의사 박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